안녕하세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고체지구조 권인영, 문도영, 박준희, 성진우, 이상아의 이상아입니다. 저희는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2015와 2022의 고체지구 파트를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에 들어서면서 표현이나 층위가 좀 자질구레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소양이라는 소스가 첨가되었다. 실제 내용을 보며 어떻게 깔끔해졌고 디지털 소양 소스가 어떻게 뿌려졌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서로는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제목의 변경과 탐구 활동, 그리고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순서대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전반에 걸쳐서 변화사항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근거를 추론하고 예상되는 교육 변화까지 추론해 봄으로써 현재의 교육 시류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5 기준으로 봤을 때 고체지구 단원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층과 화석,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각각의 단원을 순서대로 보면서 내용 체계와 단원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부터 볼게요. 지층과 화석, 여기에서는 2022로 오면서 이 지층과 화석이라는 단원명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내용 요소도 크게 안 바뀌었고 용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는 학년군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2015에 고체지구 단원을 보면은 3, 4학년군의 모든 내용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2022에서는 5, 6학년군에 배치를 해서 중학교 단원으로 넘어가는 5, 6학년군의 학습 공백을 좀 메워가지고 이 중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 요소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5에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층의 형성과 특성이라는 단어가 2022에서는 지층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의 변화 파트 변화를 보면요. 여기서는 단원명이 변화했어요. 2022에 들어서면서 이 두 번째 지표의 변화 파트와 세 번째 화산과 지진 파트 모두가 땅의 변화라는 단원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지표의 변화 내용은 2015와 2022 모두 이렇게 3, 4학년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원명이 변하면서 내용 요소도 배치가 바뀌었는데요. 파란색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헬기 생성과 보존은 아예 2022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삭제가 되었고 아래 풍화 침식 파트에서 강 주변 지역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바다 주변 지역 내용은 삭제된 게 아니라 유체지구 단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구조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화산과 지진 파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땅의 변화 단원으로 합쳐졌고요. 내용 요소의 용어도 살짝 바뀌었는데 2015에서 화강암과 현무암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2022로 들어가서는 화성암이라는 용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 분석하는 중요성은 좀 낮아졌고 화산활동 그 자체가 더 중요한 내용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내용 요소에서는 2015에서 지진과 지진 대처 방법 두 가지가 나왔더라면 2022로 가서는 지진 대처 방법만 있고 지진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어요. 이건 2025의 성취 기준 해설을 참고하면 지진의 원리가 학생들한테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가르쳐라 라고 이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2022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진의 원리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삭제를 하고 지진 대처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변화를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취 기준 및 성취 기준 해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층과 화석에서의 성취 기준을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에서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 개수는 3개로 같습니다. 또한 성취 기준별 큰 내용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존재합니다. 4가 06-01에서 여러 가지 지층을 관찰하고가 2022에서는 지층의 특징을 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도 2022에서는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의 성취기준 4가06-02와 2022의 성취기준 오른쪽에 6가01-02를 비교해보면 지층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짐을 알고가 추가되고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06-03과 6가02-03을 비교해보면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화석의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하는 것이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하는 활동을 통해 화석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기준 해설에서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에서 02, 03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해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02 성취기준 해설은 2015 교육과정의 지층의 특징을 다루되 습국가 단층이라는 용어는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삭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이를 202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지층의 특징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는 습국가 단층을 비롯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교적 자세히 지층의 특징을 다룰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표의 변화에서의 성취기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와 2022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를 보면 흙의 생성과 보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성취기준의 개수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의 생성과 보존 학습 요소가 성취기준상 삭제된 이유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12월 22일 보도자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서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표의 변화와 화산과 지진 단어는 2022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땅의 변화로 학생들의 학습력 경감의 이유로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흙의 생성과 보존의 학습 요소 삭제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닷가 주변 지역의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고체지구의 핵심 개념에서 2022 과학과 교육과정 유체지구 지식 이해 범주로 성취기준의 이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표의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강 주변 지형은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퇴적을 중심으로 바닷가 주변 지형은 파도에 의한 침식, 운반과 퇴적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의 2022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강 주변 지형은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즉 2015에서는 내용 체계표상 풍화와 침식의 내용 요소에 속하던 것이 2022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강 주변 지형의 내용 요소로만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바닷가 주변 지형의 내용 요소는 2022에서 유체지구의 지식, 이해 범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바닷가 주변 지형을 다루는 성취기준이 변경된 이유를 다음과 같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를 살펴보면 3, 4학년군의 지구와 우주 영역의 내용 요소는 고체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학년군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 간의 양적 균형을 위해 2022에서는 유체지구 범주로 이동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닷가 주변 지형은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고 퇴적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칭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처럼 단순하게 바닷물의 작용으로 모든 지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2022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유체지구로의 이동이 이루어진 다른 이유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산과 지진의 성취기준 차이를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취기준의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 성취기준에 화산활동을 모형으로 표현하는 요소가 추가되어 2015에 화산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을 알고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인지적 부분보다 행동적 부분에 강조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 성취기준에서 화강암과 현무암이라는 내용 요소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화강암과 현무암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화성암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하는 내용은 중요도 면에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 4과 11-03의 해설에 의하면 화성암은 현무암과 화강암만을 다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2015 성취기준과 내용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계열성 측면에서 하위 요소로 격화,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의 성취기준에서 지진 발생 원인 2의 요소가 삭제되었습니다. 2015에는 존재했으나 2015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지진 발생 개념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 경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2015에서 서술한 지진에 대한 대처는 그대로 서술되고 있고 2022에서는 화산활동에 대한 대처 방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내용 체계표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산활동 요소 자체가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제목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학습량 경관 지침에 따라 2022에서는 과학과 사회 단원 신설에 따른 타 단원 내용 조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단원 중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진이 2022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땅의 변화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층과 화석은 2022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된 지층과 화석 성취기준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사고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통합된 두 단원인 지표의 변화와 화산과 지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사고가 더 강조됩니다. 따라서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와 화산과 지진이 2022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땅의 변화로 통합된 목적은 해당 성취기준 내용을 학습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사고 및 탐구 방법의 차이를 분리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원에서 한 가지 사고 방식만 적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탐구활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층과 화석의 탐구활동을 정리한 표입니다. 2015에서의 지층이 쌓이는 순서 실험하기가 2022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지층이 쌓이는 순서를 살펴보는 실험, 즉 지층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과 관련 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험을 탐구활동에서 삭제함으로써 탐구의 필요성을 다소 축소하여 제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는 2015에서의 퇴적암 관찰하기가 2022에서는 이암, 사암, 역암 관찰하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여러 가지 퇴적암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퇴적암의 세 종류를 구분해낼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표의 변화의 탐구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의 장소에 따른 흙의 특징 조사하기 활동이 2022에서는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의 표를 살펴보면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지표의 변화를 다룬 탐구활동은 2개가 존재하였으나 2022 교육과정에서는 1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말했듯이 2022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흙의 생성과 보존과 관련된 요소가 삭제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과 지진의 탐구 활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2015의 많은 탐구 활동들이 2022에서는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화산활동 모형 만들기가 삭제되었고 2022 성취 기준에 화산활동 모형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화강암과 현무암 비교 요소가 빠지면서 화강암과 현무암 관찰하기 활동이 삭제되었습니다. 2022 활동에서는 화산과 지진의 피해 사례 조사하기 활동이 삭제되고 2022 성취 기준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의 피해 사례 조사가 활동으로 남은 이유는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지진 피해가 있었고 화산 피해의 사례에 비해 국내 조사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취기준 적용 시의 고려 사항을 보겠습니다.
일단 2015에 있었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은 2022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서 지도의 자율성이 높아졌고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축소된 버전으로 2022 성취 기준 적용 시의 고려 사항으로 개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연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시되는 순서가 맨 마지막에서 맨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2022 교육과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2022에만 등장한 소스죠. 디지털 소양 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여서 시대에 맞는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지표의 변화와 화산과 지진 파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요거는 나중에 2022에서 땅의 변화로 합쳐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22에서 연계되는 내용을 첫째로 배치하였고요. 스마트 기기를 언급해서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변화에서는 내용 요소상 삭제되고 이동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성취 기준 고려 사항에 특별하게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와 2022 고체지구 파트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2022로 오면서 깔끔하고 연계가 강조되고 또 디지털 소양 교육이 추가되었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비교사로서 이에 맞는 수업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고체지구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